안녕하세요. 저희는 데이터 시각화 팀 실기 박현서, 박효선, 김희영 그리고 발표자 저 박정현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데이터 시각화란 데이터를 단순히 보기 좋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로부터 이제 숨겨진 의미를 찾아서 그것을 사회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해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는 2차 가해 기사의 나비 효과라는 주제를 통해서 사회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을 하고자 하고요. 저희 오늘 발표도 단순히 저희가 했던 그 모델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했던 것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가 알았는지 그것을 스토리텔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저희가 어떻게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는지, 이 주제 선정 배경과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시각화할 것인지 시각화 방안, 그리고 이 시각화 방안을 밑받침하는 모델링을 설명해 드린 후에 실제로 이 대시보드 저희는 태블로라는 툴을 이용하는데요. 그 태블로라는 툴을 이용해서 대시보드 시각화를 실제로 시연해보는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정준영 불법 촬영 사건 모두 다 기억을 하시나요? 네. 최근에 올해 들어서 가장 파장을 일으켰고 그 가해자의 범죄 때문에 언론이나 전 국민이나 많은 충격을 먹었던 그런 사건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사건에서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는 이러한 가해자들이 아닌 피해자에게 집중하는, 피해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보였습니다. 그러한 현상은 바로 이런 채널 뉴스 A의 보도로 보실 수 있는데요. 채널 A의 뉴스 실제 보도에서는 정준영 몰카에 걸그룹 여성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함으로써 해당 연예인에 대해서 루머를 더 확산시키게 되었고, 그래서 채널 A의 보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렇게 언론이 가장 사실에 입각해서 보도해야 되는 언론의 입장에서 피해자에 대해서 루머를 유추하거나 피해자에 대해서 실명을 언급해서 피해자에 대한 루머를 확산시키는 현상은 굉장히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고, 그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름이 거론조차 불쾌하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언론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호소를 해왔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에서 좀 더 2차 가해 기사를 쓰지 않고 2차 가해 기사 작성에 대해서 얼마나 피해자에게 피해가 가는지 이를 시각화해서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이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 저희의 시각화 방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의 주제였던 저희가 지향을 원하는 2차 가해는 다음 정의와 같습니다. 사건 이후에 피해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주는 또 다른 가해와 고통의 일체 연행입니다. 이번 정준영 불법 촬영 사건에서 1차 가해가 정준영 불법 촬영의 그 가해자의 행위였다면 그 이후에 피해자를 유추하거나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모든 행위가 모두 2차 가해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차 가해 행위는 그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잘 드러나지 않고 그 가해 범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2차 가해의 심각성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여론을 형성하고 여론의 소비 대상이 되는 언론에서 가장 크게 행해지는 2차 가해 형태가 바로 2차 가해 기사입니다. 2차 가해 기사란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거나 또는 피해자를 유추하는 기사를 작성해서 피해자에 대한 루머를 확산시키고 이를 여론에게 또 다른 2차 가해를 가져오게 하는 그러한 언론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언론은 대중의 소비 대상이 되므로 언론이 2차 가해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곧 대중의 2차 가해를 가져올 수 있고 이는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2차 가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2차 가해가 부여되는 것을 2차 가해 기사의 나비 효과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이번 정준영 불법 촬영 동영 사건으로 인해서 2차 가해를 겪은 피해자 A, B, C, D 총 4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4명을 기준으로 네이버 연관 검색어에 뜨는 4가지의 검색어, 정준영 동영상, 버닝썬 연배우, 정준영 여배우, 버닝썬이라는 검색어를 통해서 25개의 언론사의 뉴스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빅카인즈에서 총 16,000여 건의 뉴스 기사의 제목과 날짜를 수집하였습니다. 저희는 지금부터 이 데이터를 언론이라고 약칭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론을 소비하고 그 자신의 표현을 하는 여론은 무엇이 될까요? 저희는 이것을 네이버 블로그와 트위터의 매체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서 뉴스를 검색한 동일한 검색어를 기준으로 네이버 블로그, 트위터에서 2019년 2월 1일부터 2019년 5월 1일까지 각각 네이버 16,000여 건, 트위터 13여 건의 글을 크롤링하였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 데이터를 대중이라고 약칭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은 대중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대중과 언론은 어떻게 2차 가해 피해를 피해자에게 더 추가적으로 주게 되는 걸까요? 즉, 2차 가해 기사가 가져오는 또 다른 2차 가해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는 이것을 피해라고 설정을 하였고 이 피해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2차 가해 기사의 작성 전후 피해자에 대해서 대중의 언급량 증가 정도, 그리고 두 번째, 2차 가해 기사와 일반 기사에서 2차 가해 단어의 사용량이 얼마나 다른지 이 두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피해 정도, 실제로 그 정도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것을 파급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2차 가해 기사의 파급력은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데요. 첫 번째, 기사 한 건당 얼마나 또 다른 대중이 2차 가해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두 번째, 2차 가해 기사의 작성 전후에 대중의 언급 내용, 대중이 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이 내용이 변하는지 이 데이터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2차 가해 기사 작성 전후에 피해자에 대한 대중의 언급량 증가를 보기 위해서 저희는 앞서 수집한 16,000여 건의 뉴스 기사에 2차 가해인 것과 일반 기사를 1과 0으로 라벨링하여 학습 데이터를 형성하였고, 저희가 이렇게 직접 학습 데이터를 형성하는 과정 중에서 최초 보도 날짜가 2차 가해 기사 최초 보도 날짜가 2월 27일임을 발견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 날짜를 최초 보도 날짜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이 최초 보도 날짜 이전과 이후로 네이버 블로그에서 피해자 A, B, C, D 언급량을 구하였고 이 전후에 피해자의 블로그에서 언급량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차 가해 기사와 일반 기사에서 그러면 어떠한 표현을 다르게 쓰고 있고 어떠한 표현을 쓰기에 그 피해가 가는지에 대해서 그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그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는 2차 가해 사전이라는 것을 정의했고 2차 가해 사전은 다음 모델의 아키텍처와 같습니다. 저희가 크롤링한 뉴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워드2 벡터 모델을 만들었고 그 워드2 벡터 모델을 기반으로 2차 가해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뉴스 제목을 저희가 유의미한 품사를 뽑아내서 그 유의미한 품사에서 나오는 빈도수 상위 15개의 단어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상위 15개는 너무나 단어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이 15개와 워드2 벡터 모델 상에서 가장 유사도가 높았던 5개의 단어씩을 추가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2차 가해 단어 사전에서 저희는 오늘 총 7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대시보드를 시연하고자 합니다. 이 7가지의 단어는 빈도수도 높았고 다른 단어와도 유사도도 높았기 때문에 제일 의미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였고 7개의 단어는 밑에 있는 것 같이 루머, 대응, 여자 연예인, 여배우, 해명, 찌라시, 의혹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피해 데이터를 선정했다면 이 피해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저희는 2차 가해 기사라고 판단된 318건의 기사 작성 수 대비 블로그, 트위터를 날짜별로 피해자가 얼마나 언급량을 변화했는지 그 언급량 대비량을 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중들이 실제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2차 가해적인지 2차 가해적이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앞서 만든 워드2 벡터 모델의 시밀러리티 값을 이용하였습니다. 워드2 벡터 모델 상에 있는 모든 워드를 저희가 앞서 선정한 7개의 2차 가해 단어와 시밀러리티 값을 구하는 행렬을 구한 후 각 블로그 글에서 워드2 벡터 모델에 그 해당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TDM 행렬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시밀러리티 값만 구했을 때 한계를 보였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리프트 값과 곱해서 정규화를 이뤘고요. 그래서 0과 1 사이의 값과 TDM 행렬을 곱해서 2차 가해 기사 작성 전후 블로그 글과 2차 가해 기사와 어떤 유사도가 있는지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모델링이 어떻게 됐고
모델에 대해서 결과는 설명해 드리지 않았는데요. 그 모델의 결과는 대시보드 시각화로 지금 시연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전시회는 백색과 흑색 버전 두 가지로 대시보드를 만들었는데요. 오늘 저는 발표를 이 백색 버전으로 할 거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대시보드 툴이 태블로라는 툴이고, 여기 이런 툴을 통해서 한 번에 모든 데이터를 보여주는 이 형태를 대시보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흰색 버전을 할 거고, 시각화 전시에서는 흰색 버전, 흑색 버전 모두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전시 오셔서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의 대시보드 주제는 2차 가해 기사의 나비 효과입니다. 여기서 다시 2차 가해 기사를 재정의하자면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거나 피해자에 대해서 유추하는 정보를 기사에 씀으로써 좀 더 피해자에 대해서 루머를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기사들을 의미하는데요. 저희가 선정한 2차 가해 기사 최초 보도일 2월 27일 기준으로 피해자 A, B, C, D 모두 평균적으로 42건의 언급량에서 그 후 270건의 언급량으로 그 언급량이 굉장히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선정한 피해자 A, B, C, D 모두 필터별로 보실 그 변화량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피해자 A,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입니다. 그 언급량의 수는 모두 다르지만 그 언급의 형태는 바로 2차 가해 보도일 기준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B의 경우 그 전에는 언급이 하나도 되고 있지 않아서 이 그래프가 거의 보이고 있지 않은데요. 2차 가해 기사 최초 보도일 이후에는 언급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이런 안타까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언급량만 늘어났다고 해서 과연 대중들도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는 걸까요? 저희는 그 늘어난 언급량을 전과 후로 내용을 구분하여서 2차 가해와 2차 가해 단어와 어떠한 유사도가 있는지 그 유사도를 판별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의 유사도는 0에서 1까지의 범위가 있고요. 0은 흑색, 1은 적색을 나타납니다. 즉, 유사도가 높을수록 기사의 글이 적색으로 나타나게 시각화를 하였습니다. 딱 보시기에도 2차 가해 기사 최초 보도 전보다 후에 좀 더 빨간 기사가 있고 좀 더 2차 가해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피해자 C의 기준으로 자세히 그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본다면 그 전에는 피해자가 드라마를 출연하는데 그 드라마에 기대가 된다. 피해자의 스타일, 피해자가 하는 운동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내용과 칭찬이 즐비했다면 그 후에는 피해자가 버닝썬과 연루가 의혹되어 있다. 피해자는 어떤 루머가 있을까? 이렇게 루머를 추측하는 블로그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블로그 반응들은 대부분 2차 가해 기사와 좀 더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보였고 실제로 그 수치를 보았을 때도 그 전에는 유사도가 0.31에 이르렀다면 그 후에는 0.7까지 이렇게 유사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 내용조차 2차 가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2차 가해 기사 작성 이후 블로그의 언급량, 즉 대중의 언급량들은 계속 늘었고 그 대중의 언급량 또한 2차 가해 기사와 유사하게 2차 가해적인 표현을 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피해의 파급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기사 한 건당 얼마나 대중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걸까요? 저희는 2차 가해 기사 작성된 318건을 날짜별로 블로그와 트위터 대비로 보았습니다. 블로그는 누적 합계 13,000여 건, 5월까지, 트위터는 누적 합계 100,000여 건까지 글이 생성되었는데요. 이를 318건의 2차 가해 기사로 보았을 때 2차 가해 기사 한 건당 43개의 블로그 수를 만든 거고 2차 가해 기사 한 건당 326개의 트위터 수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2차 가해 기사 한 건당 369개의 대중의 반응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언론에서는 자신의 기사가 대중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를 집중해서 자신이 2차 가해 기사 작성에 얼마나 큰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음을 여기서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떠한 것이 일반 기사이고 어떠한 것이 2차 가해 기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는 앞서 선정한 2차 가해 단어에서 오늘 시연을 보여드릴 7개의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7개의 단어를 기준으로 왼쪽은 일반 기사에서, 오른쪽은 2차 가해 기사에서 단어의 사용량을 비교했는데요. 대체적으로 2차 가해 기사에서 5배 이상의 단어를 사용했으며, 이러한 단어를 여기서 마우스 오버를 하시면 기사의 용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배우라는 단어를 사용한 2차 가해 기사를 보았을 때 피해자 A 승리 단톡방 전대부 5일 땡땡땡 여배우, 이런 식으로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그러한 2차 가해 기사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파급 효과가 큰 언론은 자신이 2차 가해 기사 작성이 얼마나 부정적인 파급력이 있음을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깨닫고 더 이상 2차 가해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의 대시보드 시연은 여기서 끝났고요. 이제부터는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가해 기사의 저희 모델링을 통해서 시각화를 보셨을 때 2차 가해 단어는 일반 기사보다 그 단어 사용량이 굉장히 5배 정도 큰 굉장히 많은 사용량을 보였고요. 이러한 2차 가해 기사 때문에 피해자에 대해 언급량을 일별 42회에서 평균 270회까지 증대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을 보였습니다. 또한 블로그에 늘어난 언급 내용조차 2차 가해적이었다고 볼 수 있고, 이 기사 한 건당 그 블로그와 트위터의 수가 370여 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대중은 이 2차 기사의 나비 효과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더 추가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은 피해자에 대한 유추가 아니라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입각한 보도를 해야 하고 성숙한 언론으로 성장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의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질의응답 시간을 받기 전에 앞으로 저희의 쉬는 시간에 있을 전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전시는 앞서 발표드린 이미지 시각화와 저희의 텍스트 시각화, 이렇게 두 팀으로 전시팀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처음에 Find Your Personal Color라고 당신의 퍼스널 컬러를 찾아줄 수 있는 시각화, 그리고 저희의 2차 가해 나비 효과 대시보드 시각화를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각화 팀 일어나 주실래요? 저기 앉아 계신 곳에서 기준으로 좌측에 시각화 팀에서 명찰을 메고 있는데요. 저분들한테 가셔서 시각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시고 설명을 원하시는 부분은 설명을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쉬는 시간에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전반적으로 질문이 있다면 지금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